바둑 삼국지, 이 바둑 삼국지에 출전할 태극전사 3인을 가립니다. 제20회 농심 신라면대 세계바둑 최강전 예선 6회전 홍민표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9회 대회에서 한국이 정말 오랜만에 정말 기분 좋은 우승컵을 가져왔었는데요. 네, 그렇죠. 작년에는 신민주 선수가 이제 선봉장에 서서 시원하게 6연승을 거두고 마무리는 이제 김지석 선수가 해주면서 오랜만에 한국의 우승을 선사했습니다. 네, 또 우승의 주역이었던 김지석 선수가 이번 예선전에서는 탈락을 했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대진표 함께 살펴보시죠. 제20회 농심 신라면대 세계바둑 최강전 한국기원이 주관합니다. 우승팀에게는 5억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요. 연승 시에는 3연승부터 1,000만 원씩 주어집니다. 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 초읽기 1분 1회가 주어지고요. 덤은 6집반입니다. 예선 일정은 이제 7월 11일부터 20일 정도로 잡혀 있긴 하지만 이제 연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20일 안에 꼭 끝나는 경우는 아니에요. 단판 토너먼트로 최종 3명이 선발입니다. 네, 지금 랭킹 시드로는 이 박정환 선수가 확정이 되어 있고요. 이번 통합 예선에서 3명의 선수를 선발, 그리고 와일드카드 1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네, 지난 역대 대회 본선에 출전했던 선수들의 명단이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가장 눈에 띈다면 19회 대회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차세대 주자들, 흔히 말해서 이제 세대 교체가 좀 됐어요. 지금 신진서, 신민준, 김명훈 이런 선수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박정환, 김지석 선수와 함께 팀을 구성했고 이제 우승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또 18회 대회는 정말 모든 톱 랭커들이 선발이 되면서 가장 기대를 모았던 대회이기도 한데요. 네, 사실 18회 대회가 조금 아쉽긴 했어요. 멤버 자체는 상당히 이제 상위 랭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좀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18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판팅 선수가 초반에 너무 달려서 그 기세를 막아내지 못하고 좀 비교적 쉽게 중국에게 우승컵을 내어주었죠. 네, 지난 19회 대회에서는 특히나 연승자가 정말 많았는데요. 한국에서는 또 이 신민준이라는 연승 스타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지난 19회 대회는 딱 3명만 이겼어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신민준, 당일페이, 김지석 딱 이 3명만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엔 한국이 우승을 거뒀죠. 네, 이 기분 좋은 결과 이번 대회까지 이어져야 할 텐데요. 자, 통합 예선 대진입니다. A조에서는 지난 전기대회 우승의 주역이었죠. 김지석 선수가 박영훈 선수에게 패하면서 일찌감치 탈락을 했습니다. 네, 좀 아쉬운 패배였어요. 이제 반지패 당했고요. 사실 불리한 바둑을 이제 추격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상당히 미스했던 바둑이었는데 결국에는 반지 패배를 당했고 A조에는 이로써 박영훈, 이지연, 안국현, 김승재 선수가 티켓을 놓고 싸우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죽음의 조로 불렸던 B조입니다. 선수들의 명단만 봐도 얼마나 쟁쟁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신진서, 나현, 강동윤, 최철한, 신민준 정말 끝이 없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죽음의 조로 불릴만 했고요. 지금도 역시 4강 대진이 이제 완성이 아직은 채 안 됐지만 최철한 선수, 한웅 선수 누가 올라오더라도 상당히 좀 껄끄러운 조가 될 겁니다. 제가 최고의 선수 1명을 빼먹었네요. 이 홍민표 해설위원도 B조에 위치해 있었군요. 네. 제가 뭐 딱 대진표 나오고 목표가 이제 신진 선수라면 바둑을 두고 싶어서 우리의 목표를 삼았었는데 아쉽게 실패를 했고요. 네, 이번에 멀리서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C조입니다. C조에서는 이세돌, 원성진, 백홍석 선수가 예선 준결승에 이름을 올렸고요. 특히 눈에 띄는 선수는 문유빈 선수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신의 기사입니다. 입단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선수가 사실 연구생 시절부터 탄탄한 기량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원래 그 본의 기량보다 좀 입단이 늦었어요. 그 늦은 입단을 최근에 이제 좀 집중을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기량을 잘 뽐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통합 예선전에는 222명의 선수들이 출전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단 3명만을 선발합니다.
처음부터 7판을 이겨내야 선발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상위 랭커들도 상당히 이제 대표 티켓을 얻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해요. 네, 특히나 이 B조에서는 신진서 선수와 신민준 선수가 또 속해 있고요. 김지석 선수가 탈락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주최 측에서는 와일드카드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깊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좀 쟁쟁한, 특히 지난해 주역들이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생기면서 와일드카드 자리도 상당히 치열할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간에 그래도 지금 남은 그 진영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상당히 네임밸류 있는 탑 랭커 선수들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또 좋은 또 팀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보내드릴 통합 예선 준결승에서도 쟁쟁한 선수들이 맞붙었습니다. 어떤 선수들이 맞붙게 되었는지 대국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제20회 농심 신라면대 세계바둑 최강전 통합 예선입니다. 자, 오늘 준결승 2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C조에서는 원성진 구단과 백홍석 구단이 만나게 됐습니다. 네, 뭐 두 베테랑 기사들이 만났고요. 뭐 올 초에 이제 맥심배에서 한번 붙긴 했습니다만 예전만큼 자주 붙진 않아요. 좀 오랜만에 붙었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번 만남으로써 19번째 만남이 되겠습니다. 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두 기사의 만남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죽음의 조입니다. 이 B조에서는 신진서 구단과 강동윤 구단이 만났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이번 대진 중에 가장 어려운 상대를 만났어요. 그리고 강동윤 선수도 역시 최근에 기세가 상당히 좋고 신진서 선수가 사실 상당히 껄끄러워할 만한 그런 선수를 만난 겁니다. 네, 이 두 선수 간의 상대 전적도 굉장히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진서 선수가 3승 2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그동안 좀 치열했던 그런 승부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선수 기풍 역시 상당히 치열한 기풍으로서 항상 어려운 바둑을 둬요. 서로가 서로에게 쉽게 안 해주는, 상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그런 그림을 만들기 때문에 초반부터 기세의 충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이 최근 10경기 굉장히 좋습니다. 신진서 선수는 8승 2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강동윤 선수는 또 바로 어제 1승을 추가를 했죠. 네, 어제 박정환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컨디션을 좀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 흐름이 좋다 보니까요. 오늘 두 기사의 기세 충돌 좀 예상이 되는데요. 네, 바둑이 좀 진행이 됐죠. 요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진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또 AI 연구를 통해서 포석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그림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네, 또 좌상기에 있는 이 3-3정석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특히 이 우하귀 쪽의 입구자 요즘엔 정말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수순을 좀 보여드리면요. 이제 화점을 두고, 또 화점을 둔 거죠. 소목을 두고, 화점을 두고, 이제 걸쳤을 때 바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날짜 하나 걸친 겁니다. 뭐 역시 흙이 양 걸쳐서 둘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 시움 당하는 형태를 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받고, 백도 받고요. 이제 이쪽 협공을 하고. 걸치자 이제 3-3을 파 들어간 그런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바둑리그에서 강동윤 선수가 윤찬희 선수를 상대로 100으로 뒀던 바둑이에요. 이 포진이. 그 포진을 신진서 선수가 지금 다시 들고 나온 거군요. 네, 흑백이 바뀌었죠. 강동윤 선수는 네. 분명히 그 윤찬희 선수와의 대국에서는 100을 들고 이 포석을 짰단 말이죠. 네.
그런데 오늘은 좀 묘하게도 흙으로 이 포석을 짜고 있어요. 그때 흙이 좀 좋다고 느꼈을까요?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이제 나오겠죠. 아무래도 본인이 포석에서 그 당시 100을 들고 마음에 안 들었다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흑번으로 6포진을 들고 나온 겁니다. 또 네. 하나의 가능성이 분명히 복귀를 했을 거란 말이죠. 복귀를 했을 때 흑이 실전보다는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다. 그런 길을 좀 연구를 했다든지요. 네, 당시 이 바둑리그에서는 강동윤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대결, 윤찬희 선수가 승리를 거두지 않았나요? 네, 거뒀습니다. 사실 저도 글쎄요, 이 포진에 대해서 사실 백의 이 상변의 형태가 너무 좋아 보여서 그 당시도 좀 백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바둑이 끝나고 제가 강동윤 선수에게 물어봤어요. 바둑이 괜찮지 않았어? 라고 물어봤더니 형 그게 오해야. 딱 그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강동윤 선수는 좀 좋지 않다고 보고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 강동윤 선수는 그 바둑의 흐름이 좋지 않다고 봐서 거꾸로 흙으로 들고 나왔고요. 네. 사실 신진서 선수가 그 바둑을 보지 않았을 리가 없거든요. 네, 당연히 받겠죠. 그런데도 100으로 그대로 두고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워낙 선수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좀 활용하면서 또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인공지능 이제 그래프가 나타나듯이 100이 이제 좋다고 나타나요. 근데 변화가 생기네요. 강동현 선수가 지금 끊는 수를 연구를 했나 봅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잡고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면 100이 들고 밀었었던 걸까요? 정확한 수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긴 합니다만 지금 일단은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네, 지금 끊어갔고 그렇다면 지금 장면에서 글쎄요, 이쪽 약점이 노출됐단 말이죠. 단수치고 이제 뚫어가는 것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막지 네. 못합니다. 이제 끊겨서 안 되고요. 그 약점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뭐 입구자로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꽉 이어서 흙의 자충도 좀 채워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뭐 어찌 되었던 간에 받아야 돼요, 백은요. 근데 가장 흑에게 압박감을 가할 수 있는 수는 꽉 있는 수예요. 그래서 자충을 채우는 거죠. 네, 또 두터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만약 100이 그렇게 둔다면 흙은 잡는 정도일까요? 네,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뭐 움직이기에는 여기 이쪽에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늘고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강등 선수는 이런 식으로 막고 벌려간다면 뭐 충분히 타개가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먼저 비틀어간 쪽은 강동윤 선수 쪽이었고요. 네, 지금 이 장면에서 이제 신진서 선수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그림은 역시 있는 수법이었고요. 사실 있는 것은 나중에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흙이 늘고 이제 막아갔을 때 이제 받아야 되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입구자로 받는다면 그 부분은 좀 완화가 될까요? 그렇죠. 입구자로 받는다면 분명히 이제 흙에 대한 압박은 줄어들지만 어차피 느는 것이 이제 강력하거든요.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봤을 때 이쪽으로 늘거나 혹은 이쪽으로 늘더라도 아까와 같이 늘고 막는 선수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막더라도 이제 안 봐도 되죠. 네. 자,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수순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포석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걸치자 보통 이제 받아주는 게 보통인데 받아준다는 백도 이제 이렇게 날짜로 가든지 아니면은 요즘에는 이 수법이 많이 나와요. 들여다보고 날짜로 가는 수법이 많이 나와서 네. 강동현 선수는 이 교환을 하지 않고 생략한 채 3-3을 들어간 겁니다. 요즘은 이 걸침에 대해서 받아주는 선수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전만큼 이 양협공, 양걸침에 대해서의 변화가 생각보다 크게 위력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종종 손을 빼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양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3-3을 들어가죠. 차단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밀어가서 뭐 띄어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뭐 바로 여기서 밀고 젖혀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있거나 이제 밀거나 네. 정석과 비슷한 형태가 되네요. 네, 이런 변화가 나올 수가 있어요. 강동현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우변 쪽의 흙 모양을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막았고요. 그러니까 보통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 날일자가 너무 대세점이에요. 상변도 많이 축소가 되고 우변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여기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는 약간 묘한 상황에 갇힙니다. 받아준다면 계속 밀어갔을 때 기분이 좀 나쁘고요. 네, 집이 생기긴 합니다만 흙의 형태가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받기가 좀 싫죠. 근데 안 받더니 나중에 이쪽을 압박당하면 젖혀 이음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또 아파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확실한 실리보다는 밀어가면서 물론 나중에 나와서 끊는다면 거의 잡아야 합니다. 2점을 내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만 지금은 이 밀어가는 자리가 대세점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흙도 나가서 끊는 선택은 하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같이 이 중심을 서로 이제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말씀드리면요, 흙이 이곳을 안 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손을 뺐을 때 이곳 띵 당하면은 완전히 한눈에 보더라도 대세점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흙도 이제 손을 돌릴 수가 없는 거고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끊었는데 자, 돌바람은 과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싶어 하는지 한번 참고도를 보겠습니다. 자, 신진 선수가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끊는 수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진 않은데요. 네. 그럼에도 지금 고민이 길어지고 있어요. 자. 네, 이렇게 멋져 드는 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아, 이 한 점 잡히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야기인가요? 여기에 드는 수법은 사실 생각하기가 어려운 게 네.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기 찔러가는 게 이제 노출되잖아요. 이때 찔러가면 어떻게 두겠다는 이야기일까요? 뭐 늘고 나서 바꿔치기를 하겠다 이제 그 생각 같아요. 네. 귀는 뚫렸지만 2점을 두텁게 제압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래도 중앙 쪽에 힘을 실어준 것이 의미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신진서 선수는 약간 비슷한 맥락이에요. 지금 단수를 쳤는데 역시 이제 뚫리는 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빵따nem이 워낙 좋으니까 네. 여기 뚫리더라도 그때 늘어서 처리한다면은 뒤에 실리는 이제 빼앗겼지만 역시 이 초반 빵따nem은 너무 두터워요. 네. 그래서 강동윤 선수도 살려 나갔고요.
신진서 선수가 위에서 막아갔는데요. 이제 일명 이제 양쪽 축을 보겠다는 거죠. 네. 일단 여기 축이 노출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을 둔다면 단수를 쳐서 이건 네. 축이 되겠죠. 네, 이제 뭐 끝까지 안 보시더라도 이제 여기 위치는 백이 화점이에요. 고로 흙이 걸쳐져 있고 백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날이자도 있는 거죠. 축이 됩니다. 근데 여기를 두었을 때 진짜 이거 잡나요? 이때도 뚫려도 괜찮을까요? 네, 뚫리는 건 있거든요. 네. 꽤 아파 보이긴 하거든요. 자, 2점을 잡은 것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판단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여기서 다시 돌아가는 건데요. 이거는 여기 박혔을 때 자세가 되게 썩 좋지가 않아요. 늘잔이 여기 2점 머리를 맞고 그때 2점 머리를 지키자니 이쪽이 너무 또 아프거든요. 글쎄요, 여기 사실 비상수단은 있습니다. 양쪽 축에서 벗어나려면 흙이 이쪽 끊는 수는 있는데 끊어두면 당장 축은 아니죠. 끊어둔 교환 덕분에 나갈 수가 있는데 네, 나갈 수가 있네요. 네, 지금은 근데 글쎄요, 이런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흙이 여기 나와 끊는 것도 없어지고 좀 갇힌 느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끊는 교환을 사실 흙도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냥 잡았을 때 뭐 물론 최강은 젖히는 수입니다. 마찬가지 맥락이죠. 여기 축과 여기 축을 동시에 방해하겠다. 네. 이 수가 최강수고 사실 저라면은 이제 잡고 나서 이렇게 바꿔치기를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정도로도 글쎄요, 나중에 이쪽으로 끊는 수법도 남아 있고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걸 강동윤 잡았어요? 선수도 잡았네요. 돌바람은 이 장면에서 어떤 수를 예상했을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한번 볼까요? 강도윤 선수가 선택은 하긴 했지만 네, 돌바람의 생각도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잡네요, 역시. 역시 잡는 수네요. 잡고 백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역시 뚫리는 자리가 상당히 아프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프는 좀 미세하게라도 신진 선수 과감하게 갑니다. 뚫려줍니다. 네, 흙 쪽에서 지금 약간 50% 이상이 넘어갔습니다. 네, 여기 뚫어가는 거 너무 아파 보이는데요. 아까와는 얘기가 다른 게 이 2점을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우변이 다 지어졌어요. 지금은 우변도 모양이 유지되고 있고 귀가 뚫려버렸으니까 이건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지금 글쎄요. 확실히 흙 쪽에서 조금이나마 이제 좋아 보인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신진서 선수는 아예 두텁게 따내어 버렸습니다. 예, 두텁긴 두터워요. 근데 이제 역시 뒷문이 열려 있는 만큼 지금 흙이 뚫어갈 거란 말이죠. 뒷문이 열려 있어서 네, 뭐 젖히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막아주진 않을 것 같아요. 젖혔으니까 이 막아주면 득인데 붙이는 것도 있고요. 근데 백 입장에서도 나중에 이쪽으로 좀 활용하자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젖히고 이렇게 꼬부려서 뭐 치중 가면은 이제 끝내기 선수라서 그냥 살고 있는다면 패로 버텨가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장 이쪽으로 젖혔을 때는 막지 않고 이제 호구를 칠 생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쪽 나중에 우변에 침투할 때 이 돌이 좀 도움이 되겠죠, 백이. 네, 초반 정말 상전벽해라고 할 만큼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 막아주나요? 신진서 선수가 막는 착점과 함께 인공지능은 조금 더 흙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막았을 때 흙이 안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자체로 물론 큰 자리이긴 합니다만 봐주네요. 받아주더라도 사실은 흙은 깔끔해져서 우상기가요. 근데 저라면 안 받고 여기를
이 장면에서 여기 엄청 큰 거 아닙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잡아주고요. 당해주고요. 네. 아, 근데 이게 여기가 있네요. 끊으면 이게 잡아야 되는데 나가는 게 생기네요. 네, 좀 뒷맛이 나빠질까요? 네, 그래서 여기 잡지 못하고 이쪽으로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건 좀 집 차이가 나긴 납니다. 이거 이렇게도 둘 수는 있어요. 근데 워낙 큰 자리라서 강동현 선수는 이어서 진행을 시켰고 역시 큰 자리긴 합니다. 네, 또 실리로 워낙 큰 자리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선수는 이제 신진서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백으로서도 어디서부터 판을 풀어가야 할까요? 일단은 여기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젖히고 이쪽 이렇게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끊는다든지. 말씀드렸지만 물론 넓은 자리는 아직 많아요. 이쪽 부분도 그렇고 하변도 있어요. 근데 이게 흙이 손이 돌아오면은 뒷문 열린 게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여기가 머리가 나오면은 이 두 텀의 가치가 또 줄어듭니다. 우변의 발전성이 사라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좌상기 쪽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변도 이제 흙이 한 칸 뛴다든지 상당히 좋은 자리긴 합니다만 백이 그래도 중앙 쪽 이쪽 두 텀을 가져갔기 때문에 큰 집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네, 신진서 선수는 이번 7월에 한국 랭킹 2위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이 김지석 구단이 3위인데요. 네. 39점 차밖에 나질 않아요. 두 선수 요즘에 뭐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2위 자리를 두고 한 달에 한 번씩 자리가 바뀌어요. 그만큼 두 선수가 사실 박정환 선수는 언젠가부터는 부동 A1 자리를 지키고 있고 2위 자리를 두고 지금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4위가 변상현 선수인데 네. 정말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는 이세돌 구단의 자리를 또 위협을 했잖아요. 네, 지금 뭐 랭킹만 본다면 오히려 좀 앞서 나갔고요. 네, 그만큼 좀 변상현 선수도 최근에 아주 안정적인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중일 바둑 월드컵에 출전할 3인의 태극전사를 가립니다.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예선전입니다.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예선전 6라운드입니다. 이제 예선 준결승인데요. 네, 지금 우상기를 받자 신진 선수가 글쎄 여기 젖혀서 끊는 것이 뭔가 이렇게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많이 나오는 형태죠. 네. 글쎄 상변에 이제 보고가 깨진다고 판단을 했을지 또 한 번 더 두긴 둬야 되거든요. 이런 진행이라면 백이 좀 불만일까요? 글쎄 근데 어차피 여기 뒷문 열린 데라서 붙이는 게 남아있는 데라서 이러고 선수 뽑고 간다면 글쎄 저는 오히려 이 그림이 더 백이 나아 보이는데 어찌됐건 실전은 좀 상변을 지키는 쪽으로 갔어요. 지켰다는 것은 이제 늘어서 진행을 시킨 거고요. 그러자 이제 이곳을 간 그런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신진서 선수가 막 착점을 했는데 상당히 애매한 자리에 놓았거든요. 네, 좀 감각적인 영역이에요. 이제 이 자리는 뭐 이돌이 뭐 공격당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쪽에 역시 투텀이 있기 때문에 일로 공격하는 거는 흙이 리스크가 너무 커요. 다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이쪽을 지켜내는 식의 이제 진행을 할 텐데
그렇다면 탈출이 원활하죠. 또 한 가지 보고 있는 것은 글쎄 이런 자리가 나중에 백이 뒀을 때 여기 한 번 더 손 뺀다면 약간 선수성의 의미가 있거든요. 젖히고 호구치고 뭐 이런 자리가 듣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좀 활용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뭐 여차하면 나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사실 감각의 영역이요. 이 선택을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많은데요. 네, 신진서 선수는 이런 부분에서의 선택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보통의 기사들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은 형세 판단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수를 두고 나서 이후에 글쎄요 진행 모든 것을 좀 감안하고 둬야 되는데 그런 좀 감각적인 부분에서 신진서 선수는 유독 좀 특출난 천재성을 보여주곤 합니다. 사실 이 수로는 저의 감각은 조금 달랐어요. 사실은 어떤 감각이 좀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보다는 여기? 이 정도 느낌이 더 떠올랐거든요. 오히려. 좀 더 아래쪽으로요. 네. 백이 그렇게 간다면 좀 몇 수 예상을 해본다면 어떤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를 받아준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타겟을 하는 거죠. 글쎄요, 뭐 약간은 좀 얇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타겟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아래쪽으로 받아준다면 이제 뭐 입구자 정도로 받는다면 이제 붙여서 진행을 하는 거죠. 돌바람의 감각은 어떤지 궁금하긴 하네요. 류승희 캐스터라면 여기서 어느 정도 느낌일까요? 감각으로. 감각으로요. 네. 저라면 모자 자리가 일단 일감으로 떠오를 것 이 같기도 자리. 한데요. 네. 이 자리요. 이 자리도 상당히 좋은 자리 같아요, 사실. 지극히 평범한 감각 아닐까요? 원래 평범 속에 또 진리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돌바람은 네. 이 장면에서 어떤 감각을 보여줄지 한번 궁금한데요. 보겠습니다. 네. 자, 어딘가요? 어딜까요? 아예 다른 데네요. 전혀 뜻밖의 자리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거는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삭감보다는 오히려 이쪽 키우는 느낌이 더 강하네요. 아까 보여드린 그림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거였나요? 네. 그래서 아예 이제 백 모양을 키워가는 작전을 구상하고 있어요. 돌바람은. 네, 흙 모양을 깎기보다는 서로 키워가는 작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생각해보니까 뭐 역시 이런 쪽의 방변도 충분히 괜찮아 보이네요. 그래도 이쪽에서 막아갈 수 있다면 그래도 좀 꽤 넓어 보이긴 하거든요. 집이 된다면. 자, 네, 신진 선수는 이쪽을 선택했고, 그러니까 뭔가 나가는 이제 충머리도 겸하면서 약간 뭔가 노리겠다. 네. 노골적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받아달라 이제 그런 뜻인데 받아만 준다면 일단 이 교환 자체가 활용이 된 셈이죠. 하지만 또 이 상대가 강동윤 선수이기도 하고요. 네. 이 어지간한 선수라면 그렇게 받아주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받을 생각은 잘 안 드는 자리예요. 일단 반발부터 그리고 먼저 백이 두지 않았으니까 이 자리는 상당히 좋은 자리거든요. 좋은 자리를 지켜낸다든지 그런 식이 먼저 떠오릅니다. 강동윤 선수가 이 세계대회에서도 성적이 상당히 좋았던 선수이기도 한데요. 네, 뭐 LG배 의지 우승 경력도 있고 뭐 세계 타이틀을 2번 땄죠. 네. 후지츠배에서도 우승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 최근 들어서는 가공할 만한 성적을 보여주지는 못했었어요. 아마 좀 작년에 좀 안 좋았어요. 작년이 본인
어떻게 보면 좀 커리어 하이를 찍고 나서 작년에 좀 최고 슬럼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좀 랭킹이 좀 많이 떨어졌었죠. 네, 하지만 올해 다시 성적을 끌어올리면서 이제 한국 랭킹 10위로 세계단 상승을 했고요. 또 최근 성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뭐 올해 펼쳐진 LG배에서 중국의 멍타이링 선수와 일본의 이치리키로 선수를 꺾고 이제 8강에 진출했고요. 8강에서는 이제 중국의 양띵신 선수를 맞이했습니다. 뭐 대진도 그 정도라면은 사실은 괜찮거든요. LG배 두 번째 타이틀을 분명히 지금 준비를 할 겁니다. 네, 또 얼마 전에 치러졌던 이 삼성화재배 통합 예선에서도 결승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네, 뭐 아쉽게 리시안하오 선수에게 졌죠. 네. 뭐 리시안하오 선수도 뭐 중국에서 뭐 꽤 안정적인 기풍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서 쉬운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네. 많은 선수들이 농심배 한 번만 뽑히기를 바라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만큼 또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강동윤 선수는 굉장히 많이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사실 타 기전에 비해서 사실 농심배는 정말 국가 단체전 느낌이 강하거든요. 네. 그런 성격이 강해서 사실 바둑 팬도 상당히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만큼 선수들도 이제 뭔가 좀 이제 태극 마크를 달고 나간다는 그런 좀 의식이 생겨요. 대신에 또 부담도 역시 동반되죠. 국가 대표라는 이 타이틀이 붙으면 뭐 자부심도 생길 것 같고요.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환경이 부담으로 작용해서 좀 평소에 기량을 못 내는 그런 선수들도 있고요. 오히려 뭐 작년에 신민준 선수처럼 그 예전에 뭐 송하지 삼총사도 연승 많이 했잖아요. 오히려 그 무대가 정말 더 승부 호흡을 더 가져다주는 그렇게 좀 오히려 즐기는 그런 선수들도 있어요. 자, 강동윤 선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좀 어려운 장면이긴 합니다. 자, 또 한 판의 통합 예선 준결승 대국이죠. 원성진 선수와 백홍석 선수의 대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시간 사용은 백홍석 선수가 조금 더 했네요. 네, 10분가량 좀 더 사용을 했는데요. 네, 뭐 딱 봐도 3번에 3-3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귀의 위치는 흑백간에는 모두 화점을 차지했고요. 세 기는 3-3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는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3-3이 비어있는 곳은 이 우아기뿐이네요. 요즘에는 정말 소목이 나오질 않잖아요. 네, 뭐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요. 예전에 비해서 양하점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분명히 이제 양하점이 90년대 이제 중반까지는 상당히 유행을 했던 그 포석인데 2000년대 초반 되면서 거의 안 나왔어요. 점점 사라졌다가 최근에 들어서 다시 이제 인공지능에 좀 영향이 있었죠. 아무래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백홍석 구단과 원성진 구단은 총 18번 대결을 했는데요. 원성진 선수가 11승 7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수순이 이제 여기를 어깨 짚고 이제 늦는 수가 아닌 막아버렸어요.
좀 더 타이트한 느낌을 주는데요. 네, 이제 뭐 끊을 테면 끊어봐라 이제 이거죠. 이제 지금 끊는 게 겁나는 게 손이 안 나오는 이유가요. 베개 벽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베개 두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가 벌어지면은 오히려 흙 쪽이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그래서 백홍석 선수가 지금 끊어가지 못하고 어쩌면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늘어둬서 벽을 쌓고 이곳을 뛰어가겠다. 이것이 원성진 선수의 작전입니다. 네, 두 선수 최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백홍석 선수는 이 앞선 예선전에서 변상일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어요. 네, 이제 5판의 대국이 있었고 마지막 판이 이제 변상 선수였고요. 최근에 변상 선수는 사실 뭐 거의 이제 남자 기사들 중에서 다승 1위를 하고 있고 승률도 상당히 좋거든요. 이제 그런 요즘 흔히 말해서 잘 나가는 선수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네, 또 변상일 선수에게 백홍석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 이제 앞서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근데 예전 전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변상 선수 이제 신예 기사 시절 아마 최근에는 많이 붙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또 원성진 구단 최근에 다시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6연승 중이에요. 네. 이번 올해 LG배에서는 아쉽게 이제 커즈에게는 승리를 얻었지만 양딩신 선수에게 패하면서 이제 16강에 그쳤고요. 요즘에 역시나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방송 전에 이 대기실에서 이소영 캐스터를 잠깐 만났거든요. 네. 원구단의 요즘 이 좋은 성적의 비결이 뭔지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 비결이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뭔가요? 이소영 캐스터의 이 완벽한 내조가 아닐까. 아, 이 반응, 네? 네. 아니요. 저는 뭐 눈으로 확인한 건 없으니까. 네. 예. 그러겠죠, 아무래도. 아, 예. 그러면 성적 안 좋을 때는 그러면 또 어떻게 그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그게 네.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안 좋으면 또 뭐 안 좋을 수도 있는. 네, 제가 또 이렇게 하나만 알고. 근데 최근에 열심히 합니다. 원성진 선수가 특히 또 요즘에 또 뭐 많은 선수들이 하긴 하는데요. 이제 인공지능 공부에 되게 흠뻑 빠져 있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 좀 습득력이 원래 좀 좋아요. 이제 그런 좀 활용하는 그런 능력이 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지 가장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선수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네. 또 얼마 전에 이 컴퓨터 사양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고사양 컴퓨터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좀 시간을 절약하면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서 선수들이 최근에 많이 구입을 했고요. 요즘에는 뭐 봐도 도장에도 그렇고 어떤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장비가 되었습니다. 홍민표 구단도 구입을 하셨나요? 저는 뭐 이제 구입을 했고요. 네. 저는 뭐 사실 공부하는 이유가 좀 해설하려고 공부하는 거라서 조금 선수들과는 느낌이 다르죠. 해설에 많이 도움이 되나요? 사실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저는 1시간 정도 하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하루에 그 이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그럼 이게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실력도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산 속도가 빨라지면요. 네. 아무래도 그 정답에 가깝다고 이제 생각하는 인공지능 생각하는 그 수가 빨리 터치가 되는 거죠.
속도의 차이. 네, 속도의 차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급소 자리가 노출되어 있어서 그렇죠. 지금은 뭐 이 자리 둬야 됩니다. 반대로 백에게 이 자리를 뺏겼다고 생각하면은 네, 뭐 한눈에 보더라도 흑의 형태가 무너지죠. 그리고 이곳을 지켜야만이 나중에 이곳까지도 흑에 걸리고 오히려 이 백 전체에 대한 나름의 좀 노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원성진 선수가 젖혀간 장면에서 백홍석 선수도 밑으로 깔리는 것이 싫었던 거죠. 그렇죠.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었고요. 이곳을 넘어가는 것은 사실 가치가 없는 자리예요. 단순히 뭐 집만 좀 늘어날 뿐 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머리 내미는 선택은 잘한 것 같아요. 머리를 내밀어야 이돌에 대한 좀 압박도 느끼게 할 수 있고 여기 백이 두텁죠. 여기 두텁죠. 전체적으로 두터운 바둑에서 중앙으로 머리를 내미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 추가적으로 흑이 한 번 더 가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흑이 한 번 더 오게 되면은 이 간격도 넓고 약점이 노출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백도 이제 중앙 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 크게 덮어 씌워가는 원성진 구단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흑의 이 돌도 완생이 아니니까 덮어 씌워 놓는다면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네, 또 원성진 선수는 이 원펀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백홍석 선수도 펀치면에서는 밀리지 않는 선수거든요. 두 선수 별명이 원펀치, 뭐 돌주먹인데 네. 그만큼 이 펀치력 있는 선수들이에요. 한번 걸리면 이제 크게 당할 수가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바둑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 자리를 백이 갈 수 있느냐.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흑이 뭐 협공에서 갈 수 있느냐. 뭐 뛴다면 같이 뛰어서 지워지죠. 누가 선수를 뽑을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고요. 지금은 일단 백이 이곳을 씌웠기 때문에 글쎄요, 여기가 좀 압박감은 있어요. 근데 또 받아야 된다면, 후수를 뽑아야 된다면 역시 이 자리 백이 오면은 이 포석은 백이 괜찮습니다. 네, 서로의 대세점 과연 누가 차지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또 한 가지 백이 재밌는 것은 이 자리예요. 그것도 급소로 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두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은 계속 밀자니 아깝고 반대로 막히면 또 받아야 돼요. 여기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긴 또 패로 버티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빠져서 둔다면 여기까지는 못 두지만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받아야 되죠. 네, 받아야겠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역시 이 돌은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백에게는 좀 재밌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홍석 선수는 프로기사 중에서도 이 표정이 정말 다채로운 선수 중 한 명인 것 같아요. 정말 좀 드러나는 스타일이에요. 네. 사실 저도 좀 대구를 할 때 좀 많이 드러나는 편인데 저보다 더 심해요. 백호 선수는 어려운 장면에 정말 어렵다는 표정을 짓고 지금 이 표정이죠. 네. 그리고 놀라면 또 누구보다도 또 놀라는 표정을 또 지어줘요. 상대방으로서는 형세 판단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좀 뭔가 그 심리적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게. 상대방이 좀 괴로워하는 느낌을 받으면은 뭔가 좀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네, 초반에 모두 좀 신중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한 시간도 1시간으로 좀 여유가 있으니까요.
네, 아. 신진서 선수의 바둑 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강동현 선수가 네, 장고를 했는데 역시 뭐 일감이었죠. 이 자리를 선택했고요. 그러자 여기를 날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수의 의미는 이제 받으면 네. 이쪽을 나가버리겠다라는 생각이 있어 보여요.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면 뭐 백도 이런 식으로 벌려둔다면 뭐 안에서 타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백은 이런 진행 그리고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이게 뭐 사실 이렇게 마감만 두더라도 백이 이렇게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안에서 사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자,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갔을 때 이렇게 간명하게 처리한다면 그냥 호구 치고요. 이런 식으로 둘 때 뭐 이쪽에서 그냥 활용해서 버리면 돼요. 백이 이런 식으로 잡는다면 요석은 아닌가 보네요. 네, 지금은 그렇게까지 큰 요소로 느껴지진 않아요. 네. 오히려 좀 버리기 딱 좋은 돌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한 방 활용하는 게 사실 꽤 크거든요. 그리고 이쪽 자리, 쌍방간에 역시 좋은 자리입니다. 흙의 모양이 좋아지고 자꾸 중앙에 돌이 가면요, 백이 발전성이 좀 제한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굳이 이쪽을 안 타고 나와서 그냥 좀 이런 식으로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자, 강동윤 구단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그냥 옆에서 단수 치는 수는 별로일까요? 이렇게요. 네. 나간다면 뭐 계속 뭐 가는 건가요? 그 다음까지 생각해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게 딱 묘하게 또 급수자리에 가 있어서 네. 이런 식으로 둬야 최강의 이제 흐름인데 여기 약점이 노출되는 게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물론 당장 안 둘 수도 있습니다. 이 약점은 항상 강력하니까 잠깐 생략한 채 뭐 이런 식으로 둬서 먼저 막아갈 수가 있죠. 근데 이제는 좀 노출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이어야 되죠. 네. 끊는 약점이 좀 노출돼요. 모양이 좀 좋지 않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백이 이 자리를 두고 싶은데 네. 뭔가 좀 오히려 좀 등을 밀어주는 느낌이라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백홍석 선수도 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결정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세 칸 사이를 뭔가 갈라나오고 싶긴 한데 손을 빼는 선택입니다. 네, 뭐 그 수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역시 그쪽 급소 자리를 맞는 게 너무 압박감이 심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좌변에 대한 압박감이 아니라 이 상변까지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자리를 당할 수 없다라고 보고 이쪽 자체로도 큰 자리입니다. 버틴 것이고요. 이 도로는 그래도 좀 자세가 잡혀있기 때문에 잡혀있 도로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C조와 B조의 준결승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제20회 농심배 세계 바둑 최강전 3인의 태극 전사를 가리고 있습니다. 총 222명이 출전을 했는데
단 3장의 티켓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건 너무 야속한데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4장이었거든요. 이제 랭킹 시드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와일드카드만 한 장 있었는데, 사실 이게 중국세가 워낙 강해지면서, 예전에는 사실 농심배는 2차 구단 있었을 때는 그냥 뭐 한국의 우승은 따는 당상이다,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중국이 너무 강해졌어요. 그래서 한국의 전력이 좀 탄탄해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랭킹 1위는 그냥 자동 시드로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티켓이 3장으로 줄었습니다. 네, 신진서 구단은 지난 19회 대회가 농심배 첫 본선이었거든요. 네, 첫 본선이었는데 아쉽게 당해피해 선수에게 패배를 했죠. 네, 데뷔전이었는데 좀 아쉽게 됐어요. 네. 당해피해 선수에게 은근히 좀 큰 판에서 좀 져요. 예전에 사실 LG배 4강전에서는 진리에 질 수 없는 바둑을 져가지고 네. 아마 본인 바둑에서 가장 아쉬운 한 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바둑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네, 좀 마지막 순간에 그쵸. 좀 경솔한 실수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강도현 선수 감명하게 갈지 역시 치열한 기풍답게 전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는 어차피 여기 늘어야 되니까 단수보다는 더 효율적인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늘어서 최강으로 갈지 아니면은 뭐 호구를 친다든지 해서 좀 완만하게 둘지. 역시 근데 이 호구는 역시 약점이 좀 노출되어 있는 게 좀 기분이 나쁘긴 해요.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끌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형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설령 잡더라도 잡고 이상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뭐 백은 느는 수밖에는 없을 텐데. 네, 백이 늘었을 때 강동 선수는 어떤 수를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뭐 이렇게 늘어가는 게 최강이긴 합니다. 네. 끊어온다면 밀고요. 단친다면 있고. 뭐 머리는 두 군데 다 맞았지만 막상 백도 이도 살리기는 쉽지만은 않거든요. 뭐 이 선택이 가장 최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붙이는 수와 함께 이 인공지능의 승률 기대치는 흑 쪽으로 조금 더 기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조금 백이 이수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방향이 이쪽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의 첫 번째 이쪽은 이쪽 부분이었고 뭐 인공지능은 이쪽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쪽이 좋은 자리다. 네, 인공지능은 이 백세를 키워가는 작전을 좀 제안을 했었는데요. 지금과 같은 진행이라면 이 하변 쪽에는 흑의 손이 먼저 돌아갈 확률이 크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백이 선수 뽑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뭐 버리는 작전을 짜지 않는 이상 그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백이 안에 살고 흑이 이쪽을 좀 막아가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흑이 이쪽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올해 벌써 2개의 우승컵을 들어올린 신진서 구단입니다. 이 국내 무대에서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세계 무대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세계 무대에서는 좀 많이 아쉽죠. 지금 특히 올해는 이렇다 할 성적이 없고 본인 세계대회 4강을 2번 올라간 해가 있었는데 그 해에서
더 발전을 기대했었는데 그 뒤로 더 발전적인 모습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아직 어린 선수고 뭐 가능성이 무한한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박정환 선수도 바둑 팬분들이 많이 기다려줬잖아요. 그 국내 랭킹 1위 기간도 상당히 길었지만 그에 걸맞는 세계대 성적이 안 나왔었는데 그래도 팬분들께서 이제 믿고 기다려주신 덕분에 박정환 선수도 이제 좀 세계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이제 펼치게 되었잖아요. 네, 특히 박정환 선수는 올해 펄펄 날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세계 대회 모두 지금 다 진출해 있고, 뭐 몽백컵배도 우승하고 이제 계속 살아나고 있어요. 본인의 그 좀 부담감이 조금 사라지면서 오히려 더 안정적인 기풍의 바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인데요. 강등 선수는 워낙 치열한 기풍이라서 이 자리 늘어서 일단 잡으러 갈 것 같아요. 네, 그 자리 늘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자리 당한 순간 안에서 사는 건 어렵거든요. 자, 만약 느는 선택이 아니라면 뒤로 한 발 물러서는 선택이 돼야 할 텐데요. 네, 이 선택이 아니면 사실은 뭐 거의 2점 버리고 살려주는 네. 선택인데 좀 싱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네, 역시 늘었습니다. 백도 이제 뭐 안 끊어갈 수가 없어요. 거의 필연의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흑도 늘어갈 수는 있겠네요. 형태가 단수인데 있지 않고요. 네 늘어가고 글쎄요 이런 식으로 치운다든지 흑에게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가 네. 있겠습니다. 글쎄요 백은 근데 여기 안 치자니 밀리거든요. 밀리고 여기 막아버리면 글쎄요 백도 이런 식으로 씌워갑니까? 백은 어떻게든 봉쇄를 해야 됩니다. 씌워가는 수가 그래도 꽤 강력해 보이네요. 또 그렇다면은 한 번 더 밀어볼까요? 네, 계속 밀어가는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사실 급소는 이 자리인데 글쎄요 이렇게 좀 싱겁게 두도 될런지 너무 깔끔하게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백이 좀 싱거워요. 네, 신진서 선수의 이 다음 한 수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만한 좀 좋은 수를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지금 전장 자체는 흑이 좀 유리한 전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장면에서 글쎄요. 돌바람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한번 제가 참고도를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어떤 수를 제시를 하고 있을까요? 너무 깜짝 놀라시는데요? 여기를 넣으려고 지금. 아, 지금요? 네, 지금 좀 생각지 못한 자리인데요. 귀의 흑돌과 지금 수상전을 하는 건가요? 네, 뭐 이돌과 이돌의 수상전은 뭐 역시 이쪽에 맥이 있어서 자체는 흑이 유리한 수상전으로 보여지고요. 막는다면 유가모가에 안 걸리죠. 먼저 단수 칠 수 있으니까. 네. 굳이 여기 개수가 안 돌아가네요. 비어있네요. 네. 그 문제는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그림을 여기에 붙이는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두더라도 사실 백이 잘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 수가 당장 뭐 성립할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보여주고 있는 참고도가 네, 이번에 또 다른 그림을 또 보여주긴 하네요. 끊는 어떤 그림이죠. 그림일까요? 네, 끊고 네, 단수를 치니까 늘었네요. 네, 늘고 어차피 백이 따내는 것은 봉쇄당해서 좋지 않다 보고 이런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기 막히는 건 좋지 않아요. 이 이후의 그림은 안 나오지만 아마 늘고 나서 있는다면 여기를 꼬부리고 아마 막는다면 여기를 따내는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도 어느덧 제한 시간의 반을 사용을 했고요. 네, 초반에 비교적 좀 빨리 두는 스타일이고요. 초반에 좀 아껴둔 시간을 중반 그리고 중후반에 이제 사용하는 그런 패턴을 항상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이 이 바둑에서 가장 어려운 장면이다. 본인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진서 선수는 이번 예선전에서 이 나현 선수와 윤찬희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습니다. 네. 강도현 선수는 박정훈, 유동환, 진시영, 위태용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또 이 반대쪽 예선 준결승에서는 이 신민준 선수가 올라와 있거든요. 네, 신민준 선수가 반대쪽 4강이고요. 네. 나머지 또 신민준 선수의 상대가 될 선수들은 최철화 선수 아니면 한원규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국은 아직 치러지지가 않아서요. 선수들이 생각보다는 초반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시간 사용을 좀 많이 했고요. 분명히 이제 1시간 바둑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초읽기에 몰리면은 분명히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초반에 좀 사용을 많이 한 감이 있기도 한데요. 시간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지금 돌을 하나 꺼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착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많이 좀 신중해졌어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좀 빠른 손, 빠른 수읽기 그런 것 때문에 좀 경솔한 그런 수법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프로 무대에 오면서 좀 경험이 쌓이고 좀 아픈 패배들도 있었으니까 본인이 좀 더 신중해야겠다. 그렇게 좀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거의 뭐 끊어가는 한 수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완전히 좀 마음에 드는 변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이 강동현 선수의 얼굴이 상당히 붉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그런가요? 제가 너무 자세히 봤나요? 약간 좀 상기된 듯한 느낌이 있어 보이네요. 원래 좀 바둑을 두면 열이 올라오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귀가 빨개지기도 하고요. 뭐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강도현 선수는 늘지 않고 그냥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빠르게 착수합니다.
느는 교환이 뭐 꼭 득이 아니다. 득이라기 보기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젖히는 자리가 아프지 않다는 뜻인 네. 거죠? 그러니까 젖히고 이제 원래는 상당히 아픈 자리인데 머리를 맞은 거니까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기도 지워지니까 베개 모양이 애초에 목표했던 이 돌만 잡으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돌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베개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분명히 양쪽에 머리를 다 두들겼는데 베개 형태도 좌측에 다 차있는 형태라서 백도 모양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백은 사석 작전이 불가피한 상황인 거죠? 네, 이 돌 이제 살려 나오긴 힘들고요. 뭐 억지로 살려 나오려고 하다가는 사실 이 돌이 더 요속으로 느껴져요. 이 돌이 잡힐 가능성이 생기니까. 뭔가 좀 잘 버리는 쪽, 잘 버리는 형태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를 하나 찝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을지.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버리면요. 그렇죠. 나중에 찝는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아무런 수가 되지 않으니까요. 예. 그러면 끊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이수가 가능해야 됩니다. 백 입장에선. 흙이 만약 받아준다면 조금 달라질까요? 네, 받아준다면 분명히 이득이죠. 이거는 맞고 나서 받는다면 달라진 것이 맞고 이제 호구로서 한 방에 이제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네, 똑같이 진행이 되었을 때 근데 이경이 되어 있으니까 손 뺀다면 벽이 늘어버려서 네, 이건 큰일 나겠는데요. 수가 나는 거죠. 네. 그 있는다면 늘어서. 그러니까 먹여치고 그 타이밍이 안 나오는 게요. 막는 것은 여기를 바로 단수를 맞아서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교환이 되고 나서 막으면 되는데 백이 여기를 안 이어줘요. 단수 칠 때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또 패가 되고요. 네, 또 패예요. 그렇다는 것은 흙이 잊지 않고 넘을 확률이 높아진다 봐야 됩니다. 잡고요. 백도 여기 끊기면 안 되니까 뭐 호구 하나 쳐주겠죠. 있습니까? 봤습니까? 잡는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서 뭐 이런 진행도 흙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있더라도 백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활용을 얼마나 당할지가 좀 미지수입니다. 일단 이었고요. 자, 그래도 받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은 요석이라고 확실히 보고 뭐 약간 뭐 많이 활용을 당하더라도 꼭 잡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백 입장에서도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보여주셨던 수순대로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네, 뭐 거의 흙은 이제 늘거나 젖히거나 둘 중 하나죠. 근데 는다면 바로 막혀서 이게 이렇게 단수를 치고 뭐 잡는 형태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된다면 빅이죠. 그러니까 물론 당장 빅을 낸다는 건 아닙니다. 네. 약점이 있으니까 백도 지켜두고 하겠지만 빅이 남아있다는 것은 흙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젖히고 나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한수 해결 안 되면은 백에 활용을 당하면 기분 나쁜 겁니다. 일단 바로 메우러 가는 것.
이수가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붙였을 때 버틸 수 있는지를 봐야겠죠. 네, 버틴다면 어떻게 될까요? 먹여쳐서 있는다면 이렇게 단수 쳐서 이제 촉촉수로 흙이 잡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장면에서 붙여야 합니까? 그것이 정수일까요? 이런 데가 또 선수예요. 근데요, 기분 나쁜 게 여기 찝히는 순간에 바로 패가 되죠. 흙이 손을 뺀다면요. 네, 찝는다면 이을 수가 없어요. 넘어가면 여기 끊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 패가 남습니다. 근데 패가 난다는 것은 패감이 있으니까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강동윤 선수가 이 신진서 선수의 찝는 수에 대해 이어줬다는 건 대비책을 세워놨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쉽게 손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글쎄 저라면 여기 넘었을 것 같은데 그 편이 더 간명해 보이거든요. 넘는다면 백의 약점은 노출되어 있고 잡아도 사는 형태가 아니라서 다시 보신다면 이 형태가 된다면요. 네, 백은 이 석점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 살려야 되고요. 흑도 당장 잡으러 갈 수는 없죠. 씌우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돼요. 백도 살고 이제 뛰어간다면 그래도 주도권을 갖고 이도를 좀 몰아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네, 이 편이 더 재밌었을까요? 네, 저라면 이쪽이 더 재밌어 보이는데 일단 지금은 이돌은 잡아요. 잡긴 잡는데 뭔가 좀 활용을 많이 당할 것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뭔가 젖혀서 있거나 호구 치거나 해서 깔끔하게 잡는다면 괜찮죠. 괜찮은데 네. 호구가 아니라 지금처럼 흙이 있는다면 이것도 잡아 있는 형태가 아닌 건가요? 네, 이건 뭐 되게 이쪽만 두더라도 잡았을 것 같지가 않아요. 네. 흙도 수가 별로 없네요. 네, 이건 안 되고요. 네. 뭐 단수 친다면 뭐 비기겠죠. 이거는 서로 같은 형태니까. 네, 강동윤 선수 이제 제한 시간 10분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아직 바둑은 뭐 반도 진행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근데 제한 시간은 1시간에서 지금 18분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른 타이밍에 초유익에 몰릴 겁니다. 근데 지금 분명 여기서 우변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분명 이 바둑의 승부처는 또 하변이 될 거예요. 하변에서 또 한 번의 이제 공수, 타개와 공격이 또 벌어질 텐데 그때 이제 좀 생각할 시간이 부족해서 좀 시간이 쫓길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상대인 신진서 선수가 상대의 약점을 찔러가는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네, 그렇죠. 초읽기에서 받아내기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네. 또 흔들어가는 능력이 사실 두 선수 모두 뛰어납니다. 모두 뛰어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쪽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네, 유리한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자, 붙였고요. 붙이는 수가 정수로 보여져요. 분명히 느는 것과 입구자는 선수가 되지만 여기까지는 안 됐거든요. 입구자를 활용을 하고요. 지금은 뭐 단수를 쳐서 두 수로 줄여서 잡는 것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단수에 넘어가는 것은 백의 수가 세 수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흑이 더 활용을 당할 여지가 더 높아지는 거죠. 세 수보다는 그래도 두 수로 줄여야지 조금 활용을 덜 당하게 되는 겁니다. 찝더라도 이제 이어주면 그만이고요. 역시나 두 수입니다. 네. 자, 강동윤 선수가 받아주는 진행이 된다면 신진서 선수의 다음 수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받는다면 역시 호구 자리 둬야죠. 백도 좀 안정감 있게 약점을 지켜야 되고요. 그래도 이 정도라면은 백도 잘 파고든 것 같아요. 아마 이 자리 막 꼬부리고 싶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급소 자리거든요. 만약 밀어간다면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요. 패가 있어서 찝어가면 단순하게 찝어가면 패예요. 그 다른 수 아예 잡아버리는 수가 있으면은 큰일 나는 건데 이렇게 느는 수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네요. 는다면 저 이어서 이것도 같은 맥락이 있네요. 패겠네요. 네, 역시 패가 되네요. 네, 위패가 백이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받아야 돼요. 이제 이돌이 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돌 살리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고요. 일단은 백도 언제든 찝는 거로 활용할 수도 있고 붙여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탄력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네, 정수대로 이제 호구를 쳤고요. 네, 이제 우변에서의 전투도 어느덧 조금은 일단락이 된 것 같은데요. 강동윤 구단 그리고 신진서 구단의 대결입니다. 이어지는 중반전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제20회 농심신라면배 국내 대표 선발전 6라운드입니다. 네, 신진서 선수가 결국 호구로 지켜두었고요. 네, 호구로 지키자 이제 한 칸을 띄었어요. 뭐 가장 평범한 수법이죠. 이쪽을 좀 지어가면서 봉쇄를 면하는 이수를 방치했다가는 이제 백에게 봉쇄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뛴다면 쉬워지죠. 네, 막히면은 이거는 백이 형태가 너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자 이제 띄워주었고요. 글쎄 좀 더 이런 수법은 없었을까요? 좀 더 적극적인 수단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을까요? 네, 밀어준다면 이제 네.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고 붙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급소를 오히려 찔러가면서 흐름을 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백이 아마 이쪽 안 밀어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끊어서 이쪽을 밀고 막는다면 끊고 이쪽을 막아간다면 젖혀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래서 강동윤 구단도 간명한 선택을 했고요. 네, 그래서 좀 띄워두었고요. 네, 과연 돌바람은
역시 어떤 판단을 할지 좀 궁금한 장면이긴 하네요. 자, 어떤 수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아예 이교환은 하나 해둔 그림을 보여주네요.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석점이 좀 혹시라도 가벼워지기 전에 활용해야 된다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교환을 하고 뛰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네, 좀 더 확실한 진행인데요. 네. 백도 사실 여기서 좀 어렵긴 해요. 네, 돌바람이 그려준 참고도대로 백은 이 우하기에 한 점 움직여야 할까요? 이돌이요. 네, 물론 이제 날짜로 간다든지 하면은 잡으러 가기는 어렵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뒷문이 있는 자리라서 당장 급한 자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끌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수를 결행했다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돌을 더 끌고 나오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우변의 베개의 돌들이 이제 들여다보는 순간 탄력이 줄어요. 아래쪽 붙여서 이제 호구 치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붙여서 활용하는 게 좀 지금 약해졌죠. 대신에 네. 이제 여기 붙여서 두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젖혀서 끊을 때 이렇게 돌파하기 위한 작업이었고요. 네, 뚫고 나가는 진행 그리고 있는데요. 네, 그때는 이 교환이 백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신진 선수 나름대로의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변 돌이 아직 약한데 오히려 우아기 쪽 그냥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끌고 나와서 전투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신진서 선수의 승부 호흡이 느껴지는 한 수로 보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바둑이 여의치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불리한 바둑을 좀 역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흙이 젖혀가는 수가 일감이긴 한데요. 백이 2단으로 젖혀온다면 좀 기분이 나쁠까요? 그러니까 젖혔을 때 여기서 끊어가는 진행이 안 된다면 역시 그냥 무난하게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글쎄요, 이렇게 백도 잘 나오긴 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백도 만족을 할 것 같아서 뭔가 이런 데 활용이 듣긴 합니다만 크게 영향력을 미치진 못하네요. 어차피 젖혔을 때 확실히 막아내는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좀 일견 봤을 때는 되게 좀 무리로 느껴졌었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네. 막상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돌바람은 이 입구자의 교환을 미리 확실히 해두는 편을 좀 제시를 했었잖아요. 네. 네, 지금도 받긴 받아야 돼요. 지금도요. 네, 이 석점은 그래도 요석입니다. 예를 들어 늘고 끊었을 때 이렇게 버려야 된다면 네. 너무 깔끔해지죠. 활용 듣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백의 안형이 사라지잖아요. 이것은 백 입장에서 좀 견디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백도 받아주는 형태가 될 텐데요. 근데 미리 해두었다면 여기를 안 이어서 들 수도 있었겠네요. 네. 찔러도 호구 모양이 나오니까 다른 그림을 그릴 수도 있었겠습니다. 일단 강동원 선수가 일단 시간의 압박이 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운 장면입니다만 그래도 뭔가 빠른 선택을 좀 할 필요성은 있어요. 네. 이제 초읽기에 돌입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아직 한 10 몇 분 남았을 것 같은데 이제 딱 흔들어가는 시작이거든요. 네. 지금부터 신진 선수는 역전할 때까지 흔들어갈 겁니다. 저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네. 흑이 젖히고 백이 바로 젖혀갈 때요. 네. 젖히고요. 젖혀갈 때. 끊었을 때 뒤로 돌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있나요? 이을 수도 있어요. 뒤로 돌리면은 이 따내는 게 아니라 나가는 수는 어떤가 싶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기서 한 점을- 이렇게요? 네. 이수를 든다면 나가고요. 네. 친다면 이제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제 귀는 내어줬지만 그래도 뭐 들 수도 있겠네요. 백이 근데 그냥 이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가고 여기를 이어도 네. 어차피 이도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붙여간다면 이제 역시 귀를 깨고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돌려치는 모양은 여기 이제 쳤을 때 잊지는 못하니까 네. 이거는 이제 백이 이렇게 돌려쳐야 돼요. 아래쪽으로 쳤을 때 돌려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패는 이제 패감이 백은 있는데 흑은 없어요. 그리고 이 패는 뭐 만패불척입니다. 일단 네, 이런 거 좀- 끊어도 안 받아요. 부담이 크죠. 네, 무조건 때려버립니다. 두더라도 여기 끊으면 그 초토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직 붙이면 사는 맛이 남아 있고요. 근데 이것은 흑으로서 이제 결행하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런 붙이는 거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끊는 게 아니라 이러고 여기 치는 게 있나요 혹시? 하나 먼저 붙여두고요. 네, 이건 돌려치기는 안 되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어야 되는데 찝어서 두는 것이 이것도 근데 형태가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면은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흑의 다음 선택 정말 쉽지 않겠는데요? 어려운 장면입니다. 자, 과연 돌바람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만 보여주네요. 이 이유가 궁금한데 그렇다면은 이게 한 번 더 누르면 바뀔 때도 있더라고요. 다른 그림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안 바뀌었고요. 네. 한번 진행을 시켜보죠. 여기를 두고 이제 이런 그림이었죠. 네, 이 이후가 궁금한데요. 네, 이 이유가 지금 궁금해서 이 열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진행시켜 놓고 누르면 다음 열수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막 꼬방 때림을 주는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귀를 내어주더라도 중앙을 막는 선택이네요. 네, 이렇게 둬서 때리면 때리고 그러니까 이쪽의 돌이 오히려 연결을 도모해야 된다. 여기도 사실 악수 교환돼 있는 거고 귀도 빼앗긴 건데 오히려 이렇게 좀 간명하게 처리를 한다라고 보고 있네요. 돌바람은. 그렇다면은 진짜 이렇게 붙여 나오는 이 싸움이 생각보다 상당히 강력한 싸움이네요. 강도현 선수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네, 이 다음 수가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아예 응수를 해주지 않고 중앙으로 한 칸 뛰는 건 어떨까요? 네, 이렇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이제 한 칸 띄고 뭐 늘고 받아주고 뭐 이런 그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태현 선수 묘한 곳을
붙여가네요. 찝어갔군요. 그러니까 여기를 찝었습니다. 받아만 준다면 역시 활용이 된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받더라도 안형이 이제 사라졌죠. 그리고 이쪽으로 호구를 치고 싶은데 여기 끊고 나가는 게 생겨요. 뭐 당장은 안 둡니다. 네. 당장은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은 오히려 흙이 이상하겠지만 여기 먼저 늘어두고 나서 진행을 시킬 수가 있어서 또 호구 치는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일단 일감은 여기 젖히거나 좀 손을 빼고 싶거든요. 백도 뭐 이런 식으로 젖혀서 늘어간다든지 네. 백이 선택권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요. 돌바람은 어떤 참고도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근데 글쎄요 아마 여기 받는 참고도는 안 보여줄 것 같아요. 받을 기분이 안 납니다. 네 역시 젖혀가죠. 네, 역시 젖혀가는 선택입니다. 젖혀는 가는데 흙이 끊어가는 강수를 보여주네요. 백도 이제 젖히는 것이 기세인데 여기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끊는 그림을 보여주네요. 지금은 보통은 이제 밑으로 받는 게 정수인데 지금 흙도 이 싸움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뭐 여러 가지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렇게 두고 뭐 이런 그림인데 네. 뭐 밀고 나서 뭐 넘어가고 막 이런 식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겠죠? 혹은 넘지 않고 날짜를 달린다든지. 네, 귀를 먼저 두어볼 수도 있고요. 네. 이 싸움은 근데 흙 쪽에서 좀 겁이 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젖혀서 바꿔치기를 결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 점 잡히면은 그래도 백이 성공을 한 거예요. 백이 젖혀가는 수에 흙도 끊어가지 않는다면 좀 기분이 나쁠까요? 네, 밑으로 받아야 한다면 사실 끊는 싸움도 겁나긴 합니다만 받아야 된다면 이건 일단 백이 만족스럽죠. 이것을 받아주네요. 끌고 나온 자세가 흙의 형태를 다 누르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흙이 넘어가기도 좀 쑥스럽고 안 넘자니 막히면 아프고 이제 그런 느낌이라서 젖혀가는 그림을 좀 예상해 봤는데 신진서 선수는 일단은 받아줬네요. 네, 일단 참아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 내에서 이제 두 집의 안녕은 잘 안 나옵니다. 뭐 쉽게 말해서 흙이 이런 데가 선수잖아요. 뭐 억지로 만들려면 이런 데 나중에 듣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백의 안녕은 조금 파워가 됐다라고 봐야 되고요. 흙이 이렇게 뛰어갔을 때 그렇다면 여기를 백이 젖히거나 늘 때 이 자리 급소가 좀 아프게 느껴지긴 하네요. 이제는 백돌도 좀 무거워진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자체 내에서 두 집을 도모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무거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네, 강동윤 선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은 뭐 백은 양곤마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이라도 이런 교환을 하고 젖혀가야 될까요? 이쪽은 뭐 이런 식으로 견디고 중앙 괜찮을까요? 근데 잡히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근데 여기를 흙이 이쪽도 급소네요. 이렇게 짚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일단은 좀 몰리긴 하겠습니다. 백 입장에서. 근데 이 교환을 또 생략하고 두자니 이건 또 끊어갈 것 같거든요. 지금은 또.
이번엔 반대로 신진서 선수가 이제 고민을 할 차례가 됐네요. 분명히 좀 우변이 좀 무거워진 느낌은 있어요, 지금. 강동윤 선수가 한 칸 뛰는 수에 앞서서 2선을 먼저 찝었잖아요. 네네네. 이것이 안영에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왜냐면은 이제 그 전으로 좀 거슬러 가면요. 네. 만약 그냥 뛰었다고 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아까 압박을 했다고 쳤을 때 네. 여기는 뭐 패로 버틸 수 있습니다만 거의 굴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굴복될 거라면 안 거는 게 낫죠, 패를요. 네, 그렇다면 뒤로 받아야겠는데요. 근데 이렇게 두면은 그냥 쉽게 살 수가 있어요. 자체 내에서. 물론 그래서 네, 비상수단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안에서 사는 수단을 없애고자 찝어간 거고요. 먼저 찝었죠. 근데 이 순간 백은 좀 가벼워진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한 수에 뭔가 봉쇄가 된다든지 다 잡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손 뺄 수 있는 타이밍이 생겼는데 신진 선수는 그래도 좀 요석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받아두었고 이제 목적을 이룬 강도현 선수가 뛰어가면서 다음 2차 공격을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좀 압박이 무서우면 교환을 해야 돼요, 백이. 네, 그곳은 선수가 될 것 같고요. 조금 아깝지만 바로 쉬어가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고요. 하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 뭐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전에도 교환하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네, 이제 교환 자체가 좀 아깝다고 느낀 나머지 젖혀가는 것이 아닌 이제 느는 쪽으로 갔고요. 일단 이 교환에 의해서 한 방에 뭔가 봉쇄되거나 이제 좀 답답한 느낌의 공격은 없겠습니다. 그래도 또 호시탐탐 나중에 이런 데 끼우는 거 좀 노리고 있을 거예요. 신진 선수. 뭐 당장은 안 되겠지만 백돌이 이런 데 생기면 네. 조금만 더 두터워지면 가능해져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둔다면 좀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의 흐름이라면 신진서 선수는 양쪽의 두 돌을 모두 타개를 해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네, 일단 집균형을 보신다면요. 이쪽이 12, 14, 12에 14집, 24, 20, 29집이에요. 나중에 이쪽 추가적으로 된다고 봐야 되면 거의 30집 봐야 됩니다. 네. 여기 40이죠. 40집이 확정가고요. 이쪽에 이제 하변의 가능성. 100은 18, 이쪽 거의 30이네요. 30에 역시 40 정도 봐야 됩니다. 네, 확정과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딱 잘라서 이 안에서 그냥 반면 10집은 남겨야 돼요. 이게 조금 두터운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집은 남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10집이 좀 쉬워 보이기도 하는데 100집이 날 가능성을 빼고 10집이니까 생각보다는 만만치는 않아요. 홍민표 해설위원이라면 지금 흑과 백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건가요? 그래도 좀 흑 쪽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분명히 흑도 약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백이 양곤마 베이스고 집도 이쪽 부분에서 10집만 만들면 되는 장면이라서 약간은 흑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애초에 글쎄 조금 더 잘 될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것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네, 저도 지금 뭐 인공지능이 저렇게 그래프를 내주듯이 저도 지금은 생각이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딱 붙이거나 이제
이쪽을 두려다 지금 다시 들어가는데요, 손이요. 붙이게 어떤 게 좀 된다면 망설여질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히는 게 이제 아픈지 안 아픈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겠죠. 네. 실전 역시 붙여갔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백이 이제 날짜 두 번 혹시 붙여서 넣는다면 안형이 생기니까 이제 안형을 뺏고자 이제 둔 것이고요. 물론 지금 이 자리 막아가는 것도 백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은 좋아요. 뭐 서로 맛보기라고 봐야 됩니다. 흑이 이쪽을 지켰으면 귀가 백이 차지할 수 있고 그 귀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의 막는 자리를 백이 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날일자나 한 칸을 당하면 또 아파서 흑이 받아둬야 하는 자리인가요? 네, 이게 받아둬야 될 수도 있어요. 좀 기분은 안 나는데요. 물론 축이 된다면 끊어가고 싶은데 지금은 축이 100이 좋겠죠? 네, 100이 좋습니다. 그렇다 축머리 활용할 만한 데가 이제 이런 자리가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 자리를 둔다. 네, 공격도 되고 또 충머리도 엿보고 있는데요. 백은 받아둬야겠죠?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안 받을 수도 있을까요? 쳐버리고 그냥 네. 여기가 약간 이쪽을 좀 끼우면요 물러나야 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패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여기 패감이 사라져서 할 수도 있을까요? 이거는 엄청난 패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백이 그러니까 이어도 후고 치게 된다면 막아서 살아요. 그래서 이쪽이 꼭 100% 선수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된다면 이제 흑도 끊어가는 것이 강력하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쪽은 이제 축이 이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백이 하변 쪽은 좀 어렵고 이쪽과의 싸움을 이제 시도하겠죠. 뭐 예를 들어 붙여간다든지 조금 복잡해지긴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강동윤 선수의 선택은 지금 아래쪽을 향했습니다. 이 선을 붙여갔는데요. 거기 왜 붙이죠? 묘한 것을 이게 이렇게 된다면 자체로 좀 득을 봤다는 겁니까? 공격할 때 좀 득이다? 사활에 좀 득일까요? 네, 뭐 끼우는 것도 조금 사라지는 의미가 있고 네. 받아만 준다면 득인데 받을 리가 있습니까? 되게 이쪽 안 봐줄 것 같거든요. 뭐 뛴다든지 아니면은 뭐 날짜로 가고 글쎄요 이렇게 벌려둔다든지 뭐 당장 이 두 점은 좀 작게 느껴져요. 네, 또 백의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네, 혹시 안 봤죠? 네, 죽음의 조로 불리는 통합 예선 B조의 준결승 보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